지금부터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제가 채권 추심 현장에서 돈을 받으려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채권자도 채무자 상대로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채무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 이제 벌써 법원에 개인회생하고 파산 신청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끊을게요. 이렇게 대응하는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에서 채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개인회생, 파산 이런 법들 때문에 저처럼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담당자나 채권 추심을 고민하고 계신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백 팀장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법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파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마치 대단한 방패처럼 채권자 상대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채권자께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치트키처럼 대단한 방패막이처럼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실제로 채무자의 방패막이처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저 백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가 진행하려고 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허점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언급하는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허점은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언급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언급한 채무자 상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행동 하고요. 오히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언급했을 때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채권자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는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주소지로 강제집행에 대한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채무자를 위해서요. 채권자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채권자, 이제는 당신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행위나 독촉행위를 하지 마세요 라고 법원이 오히려 채무자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이 서류를 보내고 이 서류가 송달되는 시점에서는 그날부터 우리 채권자의 두 손 두 발이 꼭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이런 서류가 오면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내가 돈 받는 거에 네가 개인회생 파산하던가 이게 뭔 상관이야. 난 추심할 거야. 야 돈 갚어. 야 나 서류 받아봤는데 돈 갚으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순간에는 바로 채무자로부터 역풍을 맞게 됩니다. 어떤 역풍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한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방지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권자는 정당한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우편으로 송달됐을 경우에는 그 즉시 추심행위를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정적으로 채무자한테 대응하게 돼버리면 그 손해는 오롯이 채권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기 전이나 단순히 채무자가 나 개인회생 할 거야, 파산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채권자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우편물 올 때까지 우리가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채무자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파산을 언급한 건지 진짜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건지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저 백 팀장이 현장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는 채무자 상대로 진행하는 이런 루틴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한테 사건 번호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뭐 2025 개회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언급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 사건 번호 좀 나한테 알려줘. 나도 그 사건 번호를 메모해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채무자가 그 사건 번호를 얘기 못한다던가 아니면 말로 얼버무리면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른 추심을 빨리 진행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고 사건 번호까지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나의 사건 검색,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시고 거기에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얼른 검색하셔야 됩니다. 이 검색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는데요. 채무자한테 받았던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채권자 목록을 얼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시고 이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 목록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한 이 금지 명령이 나한테 언제 송달이 되었는지 라는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이 채권자한테 도달하기 전까지가 채권 추심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강한 추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왔다고 또 사건 번호가 나왔다고 내 돈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첫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우리 채권자한테 돈 빌려간 시기가 최근이라면 얼른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빠르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시점이 1년이 안 됐거나 예를 들면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이나 이런 상권의 채권 발생한 지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채무자는 애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마음을 먹고 돈을 빌렸거나 상거래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이 채무자를 속였던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기망행위로부터 나라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악용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형사상 사기죄로 경찰서에 빠르게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꼭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나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고소된 이후에 만약에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과 같은 약식기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채무자는 우리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돈을 한 푼도 탕감받지 못하고 평생 100%를 다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절대 사기꾼은 회생과 파산으로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채무자한테는 너 내 채권은 개인회생 파산에 절대 해당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둘째, 보증인은 이 회생에 대한 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자가 혹여라도 우리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아니면 상거래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거나 보증인이 들어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는 비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인 상대로 강력한 추심행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채무자 상대로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거나 하면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게 너무 좋겠지만 백 팀장 같이 추심하는 사람들은 연대보증인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한테 방문하고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추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 상대로 해서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 같은 채권 추심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그런 추심 행위들, 이런 심리적인 작정들을 통해서 추심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인 통해서 압박을 해서 채무자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비록 신청하긴 했겠지만
보증인으로 인한 압박을 통해서 채권 회수하는 경우가 제가 추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인을 치던가 아니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증인을 압박해서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을 끝난 이후에 보증인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와 꼭 상의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개인회생 하겠다, 파산하겠다, 법대로 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채권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추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싸워서 하는 것이 추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 추심 담당자만이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추심에 대한 부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만들어서 채권을 다시 살리고 이런 절차들도 채권 추심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채권 추심 담당자가 추심을 진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추심 의뢰하지 않더라도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언급했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 추심에 대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먼저 전화 한번 해보시고 추심 전략을 짜시는 거에 대한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너 법대로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나 이 채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으면 절대 못 받을 채권이 없다 라고 이 백 팀장이 보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상대로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상대로 채권 추심을 고민하고 계시는 채권자한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백 팀장과 이 영상을 보시는 채권자가 돈 돌려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뜨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제가 또 김해로 출장을 갑니다. 또 김해 갔다가 부산 갔다가 거제 찍고 이렇게 오늘 일정인데요. 또 제가 내일 또 이동 중에 또 짬이 나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